안녕하세요. 근우NCS의 근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서 2018년도 5급 피스 자료 해석 6번부터 10번까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고 가구 급제자, 출신 낮은 급제자, 본관이 없거나 상품 이상의 오른 자 자료고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표 보면은 급제자 단위명이고요. 왕 전체 급제자, 출신이 낮다, 본관이 없다, 상품 이상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급제자는 1회만 급제한 것으로 가정했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기억 들어가 볼게요. 자, 태조 정종대의 출신 성분이 낮은 급제자 중에서 본관 없는 건 70%냐고 묻고 있어요. 태조 정종 여기 있고요. 출신 낮은 거 40명 중에 28명. 40분의 28은 바로 10분의 7 나오죠. 그래서 70% 맞고요. 선조대에는 그 비율이 10% 미만이냐. 선조대에는 동일하게 요 비율, 요렇게가 10% 미만인 거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럼 기억 맞고요. 3번, 5번 소거가 됩니다. 그럼 니은 한번 가볼게요. 태조 정종대의 출신이 낮은 급제자 가운데 본관이 없는 자이면서 상품 이상의 오른 자는 1명 이상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출신 성분이 낮은 급제자는 40명이고요. 본관 없는 자 28, 13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더하면 얼마예요? 41이죠. 즉, 한 명은 최소, 한 명은 중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니은이 2명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 1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1명이다라고 한 것도 틀린 거예요. 2명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명 이상일 때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리을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중종대 전체 급제자 중 출신이 낮은 급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중종 여기 있죠. 전체 여기 있죠. 낮은 거 여기 있죠. 요것도 이런 쓰는 번거로움 없이 딱 보이셔야 돼요. 근데 900의 20%가 얼마? 180이다. 근데 188이라는 것은 20%보다 크겠네. 미만 아니구나 해서 4번 틀렸고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도 마저 보고 갈게요. 전체 급제자가 가장 많은 왕대. 전체 급제자는 선조 때 제일 많죠. 출신이 낮은 급제자도 가장 많냐? 출신이 낮은 거 186명인데 중종 188명이 더 많아서 디귿도 아니다. 문제 푸는 거 자체 길게 걸리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정도는 1번에서 5번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푸셔야 다음 거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다음 거 가볼게요. 자, 다음은 7번입니다. 10년, 14년 각국의 상업용 무인기 국내시장 판매량 및 수출입량과 A사의 상업용 무인기 매출액 자료고 옳은 것만 구하라고 했네요. 여기는 국내시장 판매량이고 단위 1000대 연도 있다. 그리고 무인기 수출입량 단위 역시 1000대고요. 연도 있고 수입 수출. 수출량은 국내시장 판매량에 포함되지 않고요. 수입량은 당일 연도 국내시장에서 모두 판매된다고 각 주에 나와 있습니다. A사의 상업용 무인기 매출액 단위는 100만 달러고요. 연도 있고 매출액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14년 상업용 무인기 국내시장 판매량 대비 수입량의 비율은 3% 이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판매량과 수입량 이렇게 묻고 있는데 단위가 각각 1000대 1000대 똑같잖아요. 그럼 단위 약분한다 생각하시고 없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3%와 비교하는 건데 202의 3%는 6.06 뭐 끝까지 계산하지 않더라도 6보다 조금 크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포인트보다 3%보다 작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2번, 5번 소거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자, 니은 공통적으로 3개 다 있죠. 그럼 니은은 풀 필요 있다 없다? 절대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니은을 풀어가지고 맞구나 하고 동그라미 칠 때쯤 되면은 자괴감이 몰려올 거고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디귿과 리을 모두 풀어야 되는 선지이기 때문에 이 니은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풀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시간 낭비가 되겠죠. 디귿 가볼게요. 자, 11, 14년 동안 상업용 무인기의 수입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작은 해는 상업용 무인기 수출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크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일단은 가장 작은 해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자, 수입량이죠. 여기는 거진 2배. 여기도 75% 정도 증가했고요. 여기는 0.7 증가했죠. 3.5에 0.7은 20% 증가했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0.8 증가했는데 이게 20%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4에서 0.8 증가하는 게 20%죠. 4.2에서 0.8은
20%보다 안 되는구나 해서 증가율이 가장 작은 애는 14년 이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4배가 안 되죠. 왜냐면 60일 때 240이 4배인데 67일 때 240이니까 4배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애를 잠깐 보면은 여기 4배가 아니고 뭐 7배 이상 증가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아니구나 이렇게 가시면은 3번 소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리을까지 풀어야 답을 맞출 수 있겠죠. 리을 한번 풀어볼게요. 갑국 12년도고요. 수출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갑국 A사 상업용 무인기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차이는 30%포인트 이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12년도라면은 이쪽이네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거 한번 봐볼게요. 2.5에서 18이 되었다. 그러면은 몇 배 증가한 것이냐? 이것도 한 방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차근차근 해가셔도 돼요. 우리 아는 거 쉬운 거 뭐에서 15가 6배구나. 17.5가 7배구나. 여기 갈 때는 0.5 더 증가한 거고 2.5, 0.5는 0.2배니까 전체적으로 7.2배 증가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퍼센트 증가율로 하면은 720%인가요? 하면은 안 돼요. 620%죠. 왜냐면은 자기 자신 빼줘야 되니까. 물론 리얼 선지에서는 둘 다 안 하면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빼야 된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3에서 304.4로 갈 때 몇 배, 몇 퍼센트냐 요걸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걸 확인할 수도 있고 620%가 있고 30%포인트 이하라는 언급이 돼 있죠. 그럼 얘가 590에서 650% 사이인지 그거를 확인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나누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나눠볼게요. 43에서 한 7 정도 하면은 얼추 될 것 같죠? 301, 7. 그 다음에 34 남으니까 7요 정도, 0x 정도 되겠구나. 근데 자기 자신 빼면은 600x%가 될 겁니다. 그럼 요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30%포인트 이하이고요. 얘는 620인데 얘는 600보다 크니까 이게 설령 20%포인트 이하냐라고 물어봐도 우리는 리을을 맞다라고 하실 정도의 실력을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 본 니은까지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11, 14 동안 상업용 무인기 국내 시장 판매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는 2012년이냐 이렇게 증가했을 때 가장 증가율이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차를 한번 볼게요. 차를 하면 보면요 40에다가 4를 더해주면 116이 나올 거니까 더하기 44가 되겠죠. 이 44라는 숫자는 얘 절반이 36이잖아요. 그거보다도 크고 여기보다 8 정도 더 크니까 한 60% 이상 증가했구나 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를 봤을 때 얘는 절반도 증가 안 했죠. 얘도 절반도 증가 안 했고 얘도 절반도 증가 안 했으니까 60%는커녕 50% 증가한 것도 없다. 그래서 12년도가 가장 크다라고 해서 우리 답은 4번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문제 주의할 점, 니은은 절대 풀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빼고 퍼센트 증가율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 넘어가 볼게요. 자, 자격시험 접수 응시 및 합격자 현황이다. 옳은 것은 자, 응시 합격자 현황이고요. 산업기사와 기사 종목들이 각각 있다. 그리고 전체도 있구나. 응시율은 접수분의 응시고요. 합격은 응시분의 합격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바로 선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기사 전체 합격률은 기능사 전체 합격률보다 높냐라고 물었어요. 산업이 있고 기능이 있다. 그리고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응시분의 합격이에요. 응시분의 합격이고 응시분의 합격이다. 요거는 뭐 딱히 적을 가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사가 더 커가지고 1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산업기사 종목을 합격률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치, 컴, 기, 용 순이다. 그럼 치역 있죠. 22분의 14. 일단 절반보다 크다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컴.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거의 2배 됐죠. 그러면 합격률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는 76분의 4일인데 요거 좀 수상하죠. 왜냐면은 얘가 딱 3분의 1이죠. 14 곱하기 3 하면은 40이니까요. 근데 얘 3분의 1보다 크다 작나 했을 때 31의 3배가 93이잖아요. 76이 더 작으니까 분모가 다 작으니까 값은 크구나. 그래서 치, 컴, 기가 아니고 일단은 얘네 두 개가 반대로 되었으니까 2번도 틀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접은 11분의 2면 20%도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치기 컴 용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산업기사 정체 응시율은 기능사 전체 응시율보다 낮냐라고 물었어요. 응시율은 접수분의 응시 186분의 151이고요. 294분의 252다. 조금 비슷해 보일 수도 있죠. 자, 얼마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35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얘는 42만큼 빠졌죠. 그렇죠? 35는 2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0%라는 게 얘를 2배 해준 값이고 39 정도 될 거니까 20%좀 안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42. 근데 얘 10%가 거의 30이잖아요. 그럼 42는 한 뭐 14%에서 15% 정도 될 거다라고 보시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 왼쪽에 산업기사가 더 많이 빠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도 15%보다는 넘게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낮다라는 거 3번 맞네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8번 자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럼 4번, 5번 한번 볼게요. 자, 산업기사 중 응시율이 가장 낮은 것은 컴퓨터냐? 자, 산업기사 응시율 6밖에 안 빠졌죠. 꽤나 크죠. 그리고 위에 치공구를 봐도 얘도 6 빠졌죠. 근데 얘가 분모가 더 작기 때문에 더 많은 비율이 빠졌다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사 종목 중 응시율이 높은 종목일수록 합격률도 높냐라고 물었어요. 일단 응시율이 높은 거 보려면은 접수분의 응시인데 접수분의 응시. 얘는 100%죠. 합격률도 100%네요. 그리고 얘도 100%죠. 근데 얘는 22분의 16밖에 안 되죠. 일단은 얘네 두 개는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시율이 같은 종목이잖아요. 높은 종목이 아니고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이제 응시율이 100%가 안 되는 종목이면은 얘보다 낮아야 될 거다.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자, 얘 가볼게요. 9분의 8 응시율 뭐 88%, 88.9%인 거 보면은 자, 8분의 6만큼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얘는 75%죠. 8분의 6, 4분의 3, 75%. 그렇죠? 근데 22에 4분의 3을 하면 얼마일까요? 11이고 2가 되고 2분의 33은 16.5가 돼요. 즉 얘가 22분의 16.5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되죠. 그래서 응시율이 높은 종목일수록 합격률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럼 8번도 마무리했고요. 9번 가볼게요. 자, 9번입니다. 서울시 10개 구의 오염물질 농도 계산식이고요.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농도 있고요. 미세, 초미세, 이산화 10개 구 평균까지 있다. 그리고 계산식은 미세, 초미세, 이산화질소 다 다른데 여기 기준값이라고 보이는 애에 따라서 계산식이 다르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통합 대기 환경지수는 대기 환경지수 중 최대값이다.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을 통합대기 환경지수라고 본다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산구의 통합대기 환경지수는 성동구 지수보다 작냐라고 물었어요. 자, 용산구 여기 있고요. 성동구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한번 봐야 될 거는 이 기준을 넘어갈 때 기준 넘어갈 때 확 커지죠. 0.9에서 1이 되니까요. 여기도 25를 넣어보면요. 50에서 51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0.04를 넣으면은 48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51이 나오니까 여기도 커지는구나. 그럼 일단은 이 기준 이상인 값 위주로 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최대값만 우리가 찾으면은 되니까요. 그러면은 보면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49 이하죠. 35 초과고 얘는 이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35를 넣었을 때 10 남고 15에다가 51 더하니까 66이 됩니다. 그렇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얘는 크고 작고 작으니까 67을 넣어요. 67 곱하기 1 하면은 67 나오죠. 그래서 작은 거 맞구나. 1 차이로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한번 볼게요. 자, 강북구의 미세랑 초미세는 각각 평균보다 낮고 농도는 평균보다 높다.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강북 여기 있죠. 낮고 높다. 맞네. 상당히 쉬운 보기인데 2번 소거되고 우리 디귿 안 풀고 리을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오염물질 농도가 각각의 평균보다 모두 높은 구는 2개 이상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하나라도 낮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세먼지부터 보면은 낮고 높은데 낮네 안 되죠. 낮고 높은데 높다. 그럼 동대문구 우리가 높은 것을 파악했습니다. 자, 낮네. 자, 성북구 높죠? 낮네. 낮고 높고 낮고 하니까 한 개 이상이 아니고 2개 이상이 아니고 1개이기 때문에 니을 틀렸다 해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도 한번 볼게요. 자, 중랑구의 통합 대기 환경 지수는
미세먼지의 대기 환경 지수와 같냐? 이거를 굳이 계산하기보다는 그거예요.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1등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량도 한번 볼게요. 48, 22, 0.041. 우리 아까 봤죠? 48이면은 0.9를 곱해야 되고요. 근데 0.41이라는 것은 51보다 크다는 거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아니다 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10번 가볼게요. 10번입니다. 상표심사 목표조정 개수랑 상표심사과 직원의 인사 발령이고요. 옳은 것만 거라고 했습니다. 목표조정 개수 여기 있고요. 자, 고육 이수 여부, 이수 미이수, 직급, 자격증 유무. 자, 1개월부터 6개월, 7개월 차 이후까지. 미이수 같은 경우에는 직급과 자격증 유무가 동일한 교육 이수자의 근무월수에 해당하는 상표심사 목표조정 개수의 70%, 즉 얘의 70%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표 점수는 150점 곱하기 목표 조정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명이네요. 자, 이수 둘 이렇게 있고 급수, 일반직이냐 경체냐, 자격증 여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바로 기육부터 가볼게요. 자, 근무 3개월 차 여기죠. 목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여기서 또 포인트는 목표 점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목표 점수는 150 곱하기 조정 개수죠. 그럼 150은 다 같이 날려버리시고 목표 조정 개수만 확인하시면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민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민아는 교육 미이수였죠. 일단 여기죠. 근데 같은 교육 이수자 찾아야 되니까 일반직 5급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일반직 5급에 자격증이 있고 3개월 차니까 0.6. 0.6에 70% 이런 거는 빠르게 해야겠죠? 4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0.42라고 쓰셔도 되고요. 뭐 유효 숫자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4명의 숫자, 유효 숫자는 같아야 되겠죠? 자, 최현중 가볼게요. 최현중 이수했고요. 일반직 6급에 자격증 없습니다. 일반직 6급 자격증 없는 거 0.4 혹은 4. 괜찮죠? 자, 권순용 이수 경체 6급 없습니다. 근데 경체 6급은 자격증 유무를 따지지 않죠. 그래서 이수 경체 6급이구나. 그러면은 0.3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안필성이다. 안필성은 미이수했고 경체 5급에 무. 그러면 경체 5급 0.3인데 0.3에 70%니까 0.2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쫘라락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맞겠습니다. 그럼 3번, 5번 소거가 되고요. 니은, 디귿, 리을 다 살아있으니까 니은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상표심사과 인사 발령자 중 5급의 근무 5개월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의 합은 6급 5개월차 합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5급이 6급보다 크냐 요걸 물었는데요. 5개월차 여기 있죠. 그럼 한번 먼저 급수끼리 5급 있고 6급 있으니까 5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둘 다 미이수고 얘는 둘 다 이수죠. 이렇게 좀 큰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일반직 5급의 유 여기죠. 그리고 경체 5급 여기죠. 그러면 1.4 곱하기 0.7이니까 이거는 0.7 곱하기 2 곱하기 0.7에서 0.45 곱하기 2 하면 0.98이 나오겠죠. 그리고 6급을 계산해보자 라고 해서 계산해도 그렇게 시간 차이는 크지 않을 거예요. 계산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둘 다 이수잖아요. 0.9, 0.8, 0.5 중에 두 개를 작은 걸 뽑아가지고 더해도 1이 넘어요. 왜냐면 0.5, 0.5 더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6급이 높을 수밖에 없구나. 물론 계산하셔도 그렇게 시간 낭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산 안 해도 0.98보다 6급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면은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근무 3개월 차 대비 4개월 차 목표 점수의 증가율. 자, 목표 점수의 증가율 2명 비교인데 점수는 150 곱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 개수만 또 확인하면 되겠죠. 정민아가 최현중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우리 아까 기획 볼 때 정민아랑 최현중 찾았었죠. 정민아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고요. 최현중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정민아는 미이수잖아요. 미이수면 70%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단순히 증가율만 보는 거기 때문에 70%는 감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증가량을 보는 거면은 70%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0.2만큼 증가했지만은 0.6이 베이스니까 얘는 3분의 1만큼 증가했고요. 얘는 2분의 1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최현중이 더 크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려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 했는데요. 니은이 틀린 순간 이렇게 해서 1번 소거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공통이니까 리을 풀면 절대 안 되고 디귿 풀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리을 한번 볼게요. 자, 정민아와 안필성이 교육을 이수한 후 발령받았다면 3개월 차 목표 점수의 차이는 40점 이상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제 요게 쓰이는데요. 개수부터 구한 다음에 개수의 차이값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보면은 자, 이수, 일반지 고급 유, 여기 0.6이고요. 경채 5급 무 0.3이고요. 그러면은 목표 개수의 0.3만큼 차이가 나고 150점이니까 45점이라서 40점 이상인 거 맞게 되겠습니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10번이 조금 낯설어서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은 6, 7, 8, 9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요거 빨리 풀고 그 다음 11번부터 좀 더 시간 분배해서 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질문, 피드백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